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달리 엔비디아가 다시 3위로 내려앉았죠. 그래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브로드컴, 메타, 코스트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 보실까요? 네, 애플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쭉 따라서 내려오고 있다가 일단은 여기 살짝 걸쳤는데 뭐 거의 이것을 넘어서는 게 컨펌이 됐지만 그래도 살짝 걸쳐서 크게 반전하는 느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다른 주식들은 딥시크 쇼크로 뭐 팍팍 빠질 때 혼자 올랐습니다. 뭐 혼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빅테크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랐는데 그런 와중에 그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AI가 여러모로 성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오히려 딥시크 때 뭐 그 딥시크 쇼크를 피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그래서 혼자 올랐고 화요일에도 같이 올랐고 뭐 수요일에는 보합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그리고 뭐 이때는 레이트 시전도 있었죠. 뭐 레이트 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어쨌거나 수요일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랐고 목요일에 그 실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적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제한됐다가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스텐디드 마켓상 프리마켓에서 훅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선방을 하나 했는데 트럼프 정부의 타리프 때문에 장 막판에 빠졌습니다. 이때 쭉 올라간 다음에 빠지고 했었지만 오후에 그 로이터에서 그 타리프 관련 속보가 나오면서 물론 그게 뭐 처음에 오보니 어쩌니 하면서 그 커렉션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쭉 빠졌죠. 그래서 밑에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렇게 그 금요일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어쨌거나 갭 상승을 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서 위쪽 거마저도 이렇게 극복하고 올라갔고 그래서 그 1월 초 레벨을 넘어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연중 최고점을 이게 연중 최고점인가요? 이게 지금 247.33 247.19 최고점까지는 아니군요. 거의 거기까지 했다가 다시 그 내려앉은 상황.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타리프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역으로 뭐 보복 관세까지는 아니지만 그 상호주의에 의한 관세 이런 걸 또 받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수출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 타리프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날 빠진 걸 끝이다. 아니다. 더 빠질 것이다. 월요일 되면. 뭐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저도 이 정도만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살짝 더 밀려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220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230 정도, 아니면 220대 후반 정도까지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한 230.16? 아니면 뭐 이 파란색 레벨 둘 중에 하나에 걸치는 정도로 밀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분위기에서 또 다시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타리프 영향에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장이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그 월요일에 딥시크 때문에 개파락했다가
올라갔고, 그리고 화요일에도 같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살짝 내려가면서 실적을 기다렸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수요일 장 끝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유로 그 원인으로 갭 하락했다가 뭐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내지 못한 상태로 금요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가이던스 뭐 그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었겠죠. 뭐 딥시크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관련해서 뭐 흔들리지 않고 계속 AI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딥시크 쇼크가 일단은 그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상쇄되는 느낌이 있지만 계속해서 AI 시장에 AI 관련주들의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페이턴트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챗GPT를 우회로 이용을 했다,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챗GPT를 거를 가졌다 썼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 미국 챗GPT를 위시한 그 오픈 AI죠. 오픈 AI를 위시한 여러 그 선도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이렇게 비트할 수 없는 정도까지 됐다는 것만큼은 바뀌지 않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느냐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AI 관련 기업들이 훅훅 다시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정도 되는 다운 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가게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중간중간 레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얘는 지워도 되겠죠. 미안하지만 이 빨간색 라인이 희한하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 돌파됐을 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통하지 않나 싶었는데, 다시 이때 그 FOMC 레이트 디시전 때 기준금리 인하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훅 빠져서 내려온 다음부터 그 마이크로소프트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오고 힘든 상황을 지나서 여기에서 이 밑에 있는 빨간색 트렌드 라인을 터치하고 반전을 해서 여기에서 다시 반락을 할까 아니면 극복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훅 치고 올라갔었죠. 뭐 여기에는 이제 다른 뭐 그 CPI 관련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이 빨간색을 벗어나나 보다,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또 딥시크 때문에 내려앉았다가 이것도 다시 올라가나 하고 여기서 이 로컬에서 다시 신고점 찍나, 448.39 이 저항선에 닿았나 싶었는데 실적으로 다시 훅 치고 다시 이 빨간색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 빨간색 다운 트렌드 라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저주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게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이렇게 빠져서 내려갈 만큼 그렇게 또 약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레인지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레인지를 고수를 하겠지만, 여기 과연 고수를 할 수 있을까도 의문인 게, 다음 주에 더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치고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금요일 날 더 빠지지 않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 빨간색 레인지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밀려서 401.32 요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월요일에 밀리면 더 내려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월요일에 버텨주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이 안쪽 영역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조금 충격이 컸죠. 지난주만 해도 뭐 금요일 날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뭐 이게 더 이렇게 가파르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빨간색 라인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많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뭐 딥시크 때문에 훅 빠져 내려와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다시 들어왔죠. 여기서는 보통 이게 지지선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갭으로 떨어지고 나서 훅 치고 빠져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123.10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죠. 123.10 여기네요. 여기가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밀려서 내려와서 한번 지지받나 싶더니 바로 훅 빠져서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저항받고 도지 만들고, 이거 15분 봉입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국은 123.10이 뚫렸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이 지지선들 레벨들 어떻게 잘 15분 봉에서도 맞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15분 봉 하는 분석하는 때가 아니니까 일단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3.10이 뚫려서 내려와서 118.04까지 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갭 상승 그 다음날 했지만 여기죠. 갭 상승 했지만 여기서 다시 쭉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다시 밀리고 목요일 밀리고 결국 금요일에도 이 트렌드 라인이 뭐 뜬금없이 여기서 뭐 되게 오래 걸려서 내려와서 지지받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방에 개파라고 내려왔다가 오히려 이게 저항선으로 사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는 뭐 똑같이 타리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타리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대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타리프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상황. 그래서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더 빠질 각오를 좀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2024년 10월 레벨까지 내려온 거죠. 하지만 더 빠질 여지가 있다고 하면 뭐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113.2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여지가 있다. 이걸 그냥 이렇게 따라서 내려갈지 아니면은 그냥 훅씩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반전을 할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일단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지지선으로 쓰일지 아니면 훅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쓰일지.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요거 빨간색으로 쳐놓을게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빨간색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색깔대로 바꾸고. 그래서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전을 한다고 해도 126.86 강해 보이고요.
123.10은 이 내려올 때는 여기가 이중 저항이 돼서 이중 지지가 돼서 강했지만 그 이후로는 뭐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118.04 요 다운 트렌드 라인 126.86 요렇게 보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빠지게 되면 113.22까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이번 주에 실적이 잡혔다고 제가 스케줄을 봤었는데 뭐 문제인지 모르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실적이 있죠. 그래서 알파벳이랑 같이 다음 주 실적이 나올 텐데 다음 주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갭 하락을 했다가 아마존도 뭐 LLM AI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렸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61.8 라인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61.8 라인 안 맞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다시 그려보면 얘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전날까지 놓고 이렇게 보면 50% 라인에 딱 걸쳐서 여기 50%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한 300 정도로 300으로 하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 50% 라인까지 얘를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주는 레벨이 없죠. 네, 없죠. 얘를 일단 그러면 가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갭 하락했다가 50%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 계속 있죠.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갔다가 여기에서 이것도 지금 신고점이죠. 신고점 맞습니다. 신고점 만들고 잘 나가나 했다가 수목 빠져서 78.6% 라인 있는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도지 비슷하게 만들고 갭 상승 다시 했다가 올라갔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금요일에 하락세가 적습니다. 타리프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겠지만 아마존이 타리프 영향을 안 받지는 않을 텐데 타리프 영향을 받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존은 굉장히 잘 선방한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선방을 했으면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됐죠. 그게 맞겠죠. 그래서 뭐 여기 새로 그릴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라는 건 따로 없고요. 뭐 이렇게 그릴 만한 건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은 참고 삼아서 해놓고 그보다는 여기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뭐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41.77 정고점 라인 있고 요거 따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이 그 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 일단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라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월화 가파르지만 이 저항선들이 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로하이 레퍼런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로하이 레퍼런스 할 만한 거는 뭐 여기서 이 정도 그렇지만 그게 이 트렌드 라인을 그 위쪽에 있죠. 그래서 요거를 벗어나면 요거를 그 참고하시면 되기도 하겠지만 뭐 그렇게 딱히 심지어 얘는 여기서 열로 가는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네요. 로하이 레퍼런스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여긴가요? 아, 얘 해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저항선이 있다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글이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다음 주에 실적이 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칼렌더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Next week.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이고 아마존이 수요일인가 보죠. 아마존이 목요일 맞네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이군요. 화요일에 알파벳, 목요일에 아마존. 네, 그래서 화요일에 실적이 있습니다. 알파벳도 AI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제미나이가 있어서 제미나이도 있고 해서 딥시크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테일 쪽 회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원천 기술도 제미나이가 있고 뭐 하지만 일단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여기 191.75까지 와가지고 좀 더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내려왔고 화요일, 수요일 그래도 조금 반등했고 목요일 반등하고 금요일에 오히려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15일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갔죠.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 로이터에서 오보 나왔다고 했을 때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알파벳도 그 타리프 영향을 안 받은 기업에 속하겠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었지만 다시 조금 설명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8개 주식들 중에서 크게 3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딥시크의 직격탄을 맞은 주식,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되겠죠. 직격탄을 맞은 주식, 그리고 직격탄을 맞았지만 재빨리 회복한 주식. 그게 이제 알파벳 같이 되겠죠. 그리고 전혀 영향을 안 받은 주식, 뭐 아마 코스트코 이 정도 되겠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서 알파벳처럼 빠졌다가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간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할 때 알파벳은 영향은 받았지만 재빠르게 회복을 한 그런 주식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 요거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 받았고 금요일엔 그래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타리프 영향을 안 받았죠. 그래서 뭐 한동안 알파벳이 다른 주식 치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때도 있었지만 남들 빠질 때 지금 열심히 잘 쫓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렌드 라인을 굳이 그려준다고 하면 뭐 이 정도 텐데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레퍼런스 라인을 그려놓고 다음 주에 지우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식과 달리 무겁지 않다. 타리프 영향에서 조금 자유로운 주식이다.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아 레퍼런스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정도 레인지에서 새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이제 역사상 고점 다시 만들어 놓고요. 역사상 고점 맞죠? 네. 고점 다시 갱신한 걸로 만들어 놓고 이 근처에서 이 밑에 이 핑크색 그리고 201.42 여기에 목요일에도 여기 저항선 딱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두 개의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요일에 개파락하면서 이제 이 애가 의미가 없어졌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뚫은 게 아니라 개하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 거라서 이 핑크색 트렌드 라인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원래대로 색깔을 조정을 하고요. 포인트도 1로 원래대로 하고 이 핑크색 레벨은 그대로 뭐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지지선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이고요. 얘도 뭐 그렇게 크게 여기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돼서 얘도 계속 그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으로 놔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뭐 여기 이렇게 레벨에서 많이 쓰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용이 되지 않았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요 라인이, 요 트렌드 라인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랑 이제 지금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어떤 게 더 강한 건지는 지금 잘 구분이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트렌드 라인을 그 둘 다 지워져 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작용은 했지만 뭐 특별히 얘를 어떤 레퍼런스 선으로 사용할 필요가 아닌가요? 애매합니다. 일단은 놔둘게요. 일단은 놔두고 하지만 이 두 개를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당장은. 하지만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보시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내온 로어의 레퍼런스가 저항선으로 쓰였다는 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다시 상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이 레인지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지를 주목하셔서 알파벳의 그 향후 움직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 세이브 하고요. 브로드컴 차트 지난주에 뭐 여기까지 됐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빨간색 겹차되는 이 라인들 얘가 로하이 레퍼런스였나요? 아니면 둘 다 트렌드 라인인가요? 둘 다 얘는 로하이 레퍼런스고 얘는 트렌드 라인. 로하이 레퍼런스는 옐로우로 한번 표시해 주기로 지난번 오렌지색 표시하기로 했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하이 레퍼런스에 딱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도지를 만들어서 얘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뭐 여러 번 지지저항선을 작용을 했었고 그런데 딥시크로 왕창 빠졌고 이 트렌드 라인 지지받고 화요일에도 그리고 뭐 이 위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뭐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진 것이 오히려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물론 그 이유는 아마 여기에 볼라틸리티가 작아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볼라틸리티가 충분하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삐쩍삐쩍 나오는 게 많아요. 브로드컴은. 어쨌거나 이 트렌드 라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까지도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라인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에도 211.11도 레벨로서 작용을 했죠. 저항선으로. 하지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이렇게 튀어 올라간 게 조금 이례적입니다. 목요일에 이렇게 튀어 올라갈 만한 어떤 뭐 그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요. 브로드컴도 아마 타리프 영향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쪽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게 금요일 날 다른 주식들하고 다르게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도지 만든 주식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약간 상승 트렌드가 있는 주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여기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 있고 이 트렌드 라인 저항선, 이 트렌드 저항선, 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요 내려오는 거 여기에선 저항선, 지지선, 저항선, 지지선으로 했었던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거까지 4개, 여기서 움직이는 그 레퍼런스 라인들로 요 4개가 지금 이제 그 금요일쯤 되면 되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 4개의 레퍼런스 라인들을 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죠. 메타가 잘 나갔죠. 메타가 어떻게 잘 나갔나 볼까요? 월화수까지는 괜찮았는데 목금에서 훅 빠졌군. 이거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잘못해. 어쩐지 이상해. 메타 잘 나갔어요. 맞아요. 이렇죠. 왜냐면 안 빠졌어요. 그 메타도 굉장히 AI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갭 하락 자체가 별로 없었고, 하락하고 나서 이제 다른 주식들처럼 치고 올라가서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만들었죠. 그래서 메타만 상승이 되는, 그래서 메타 센데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에. 그래서 화요일에 오르고 수요일에 조금 하다가 금요일에도 다시 갭 상승하면서 신고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에 빠졌는데 금요일에 도지 만들었죠. 음봉 도지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그 글로벌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12시 지나서 쭉 빠져서 내려왔으니까. 마지막에도 회복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목요일까지 월, 화, 수, 목 올라가는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는 그 도지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메타는 상승세가 이 상승세에서 그 기울기를 바꿔줘야 될 만큼, 그래서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로 하이 레퍼런스였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렌지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도 로 하이 레퍼런스입니다. 계속 신고점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로어 레퍼런스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서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일단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올 확률이 높아졌죠. 그리고 이 로어 레퍼런스에서 과연 지지를 받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지지를 못 받는다면 다시 여기까지 와서 이것도 트렌드 라인이죠. 예, 이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그래서 요 안쪽 이 두 개의 지지선, 얘가 과연 지지할지 안 할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 상황.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더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단은 요 트렌드 라인은 깨지고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남았네요. 코스트코. 개파락했네요. 그쵸? 근데 이걸 AI 그 딥시크 영향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일단은 하락했다가 여기 이 작은 요 패러렐 채널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에 훅 치고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다시 962를 넘어섰고 갭 하락해서 좀 빠졌다가 958.49 여기서 딱 이렇게 맞추는, 전에도 요 두 개 이 좁은 것을 딱 맞췄었던 게 어디 딴 데도 있었죠. 어디였죠? 다른 주식이었나요? 여기네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작은 그 레벨의 간격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주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8.49랑 962를 그렇게 딱 이렇게 맞춰서 위아래로 하고, 이 밑에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 여기서도 상한선 지지받았죠. 여기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저항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묶여 있다가 목요일 갭 상승, 그리고 갭 상승까지는 아니 갭 하락했다가 976.30에서 다시 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991.15에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오는, 브로드컴이랑 다르게
코스트코는 이런 레벨들이나 이런 데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볼라틸리티가 커도 그래요. 뭐 여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되게 이뻐하는 주식이죠. 제가 만든 이런 레벨들이나 그 트렌드 라인에 잘 부합하는 그런 예쁜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를 탔죠. 그래서 모멘텀이 살아 있는데 991.15에서 너무 세게 맞고 떨어지는 바람에 일단 이 안쪽에 이 금요일 레인지가 다음 주에 그 큰 이슈가 논판 페이롤 말고 뭐 PPI는 그 뭐 매뉴팩처링 PPI가 아닌가요? 매뉴팩처링 PMI랑 논 매뉴팩처링 PMI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퍼체스 매니저 인덱스라서 경기 관련 지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 관련 지수 보고서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코스트코는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논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들이 진작이 되니까 좀 더 상승할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좋게 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가면은 여기 지금 이 세 개의 레벨이 그냥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저항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레벨들이랑 요 밑에서 올라가는 요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 이 두 개, 뭐 더 빠져서 내려온다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얘까지, 이 중간에 두 개도 뭐 영향은 주겠지만 지금 이렇게 패러렐 채널 두 개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상황이면은 조금 약할 거고요. 여기 같지 않다는 뜻이죠. 이 안쪽에 들어오면 아마 이 두 개가 더 강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개, 아래 하나, 둘, 셋, 뭐 네 개 정도 해서 매크로 영향을 살피면서 코스트코는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레이트 시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뭐 다 묻혔죠. 딥시크 때문에. 예, 특히나 이제 코스트코를 제외한 다른 대형 기술주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등 포인트를 잡아서 상승한 그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여파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인 주식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좀 길게 영향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AV가 아니라 AI 관련 산업들이 이제 리셔플링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뭐 향후 2, 3년 이상, 뭐 길게는 5년 이상 갈 것 같았던 AI 관련 쪽 호재 그런 것들이 한번 출렁출렁하고 이제 옥석 가리기 내지는 방향 전환의 타이밍이 된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많은 그 정책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팔로우업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논 매니팩처링 PMI가 있고 금요일에 논판 페이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다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각 종목들에서 경기에 민감한 지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서 그런 매크로 영향도 살펴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선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